네, 안녕하세요. 금일 폼넥스트 올해 진행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웨비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토테 근무하는 유양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는 음, 비금속 어떤 시장 동향과 신기술, 그 다음에 금속 관련된 동향과 신기술, 그리고 적층 제조 그 외에 대한 어떤 최신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프로토텍은 뭐 웨비나 많이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3000 3D 프린터 폴리머와 금속 관련된 이제 기기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차원 스캐너,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들을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린팅과 역사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관련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폼넥스트 7일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알파캠이라는 저희 독일에 프로토텍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하루 정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독일 쪽이 아무래도 저희 한국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데모 장비 시설이나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하지만은 훨씬 더 크게 장비를 갖고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들려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캠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이제 프로토텍 같은 이제 스타트업 대리점과 그리고 유럽에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90명 정도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독일 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대략적으로 스트라타이스 외에 100대 정도 장비 보유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모룸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데모룸은 저희 프로토텍도 아마 잘 꾸며져 있는데요. 그거 유사하게처럼 여러 가지 이제 스트라타이스 장비 위주로 데모룸이 꾸며져 있고요. 아까 거는 이제 FDM 방식의 어떤 데모룸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폴리머, 풀칼라, 3D 프린터 위주의 어떤 데모 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트라타이스의 P3 방식인 오리진 1이라는 샘플인데 이 오리진 1의 샘플들이 이제 미세 형상 구현이 워낙 좋고 재료 물성이 좋기 때문에 소량 엔드루 파스로 쓸 수 있는 조그만 파트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구축한 엣지 350 저희는 이제 한 대를 구축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엣지 350 두 대를 구축해서 재료는 PA11과 PA12 각각 이제 재료에 맞춰서 장비를 운영 중이고요.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지금 아직 저희는 여기, 요런 이제 후처리 장비, 뭐 원클릭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프로토된 구축하지 못했지만은, 독일은 아마 이런 후처리 장비가 아마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시점에는 이런 후처리 시스템을 아마 구축할 것 같은데, 장비 파우더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뚜껑이 위로 열리거든요. 뚜껑 열린 상태에서 파우더를 제거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신제와 구제 시빙하고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서 그 혼합된 재료가 다시 재활용할 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상당히 간편하게 잘 돼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처리 장비 다이멘전 아무래도 독일 쪽이다 보니까 다이멘전사의 이런 후처리 장비들 파우더를 걸러주고, 그리고 파우더, 이제 표면 처리, 파트를 표면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염색하는, 이런 이제 후처리, 전처리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은 저희가 조금 하기 어려운 색상이나 표면 처리, 이런 후처리 장비로 다 구축되어 있어서 좀 더 폭넓게 3D 프린터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파우더 타입 엣지 350에 대한 이제 제품 로직인데요. 위쪽으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고, 뭐, PA11을 밑에는 PA10이라고 했을 때, 아까 후처리 장비 C나 뭐 S나 이런 걸 통해서 면
파우더를 털고 그 위에 이제 면체를 하고 아니면은 화학적 처리를 하고 쭉 보시면 또 도색까지 염색까지 하는 장비를 통해서 색깔이 있는 여러 가지 파트들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염색 처리를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파트들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나일론 11과 12에 대한 파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장비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900mc로 여러 가지 파트 서비스를 하고 상당히 장비 가동률이 높더라고요. 한 90% 정도 이상의 가동률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FDM 후처리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사상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항공 분야 쪽에는 아무래도 검수 관련된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3명 정도 항공우주 관련된 전문 검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뭐 약간 뭐 보안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런 쪽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폼넥스 2023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일정은 11월 7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장소는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메세 11, 12관에서 진행했고요. 참가 업체 수는 대략적으로 한 802개 이상, 한 802군데인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총 방문자 인원은 29,500여 명 정도 됐고요. 3D 프린터 관련 기기, 뭐, 세계 최대 전시회 중에 하나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폼넥스 스트라타시스 저희가 취급하는 장비 일단 위주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트라타시스 부스는 사진관처럼 이렇게 이제 부스가 차려져 있고요. 보시면은 별로 샘플을 이제 다양하게 전시해 놔서 고객들이 왔을 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레이션이나 인더스트리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코스모블 쪽 산업군으로 해서 총 5군으로 해서 샘플이 전시돼 있었고요. 저희 스트라타시스가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FDM 시작해서 폴젯 그 외에 이제 DLP 방식, P3 방식 그리고 이제 HP랑 유사한, MJP랑 유사한, 뭐, 저희가 하는 사프 방식, 그리고 SLA와 유사한 또 SL 방식, 이런 이제 다양한 총 5가지, 거의 대부분의 플라스틱 방식을 지금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들로 만든 이제, 지금 다음 장에 아마 장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장비들로, 다양하게 만든 장비들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에 쓰이는 파트들을, 산업별로 전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저 FM 방식 900MC 옆에 보시면은 SL 방식의 네오 800 그리고 여기 지금 오리진 1이 옆에 밑에 보시면 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 FM 방식의 이제 F350 여기 J850 뭐 패브릭 뭐 프라임 그리고 엣지 350이 이제 여기 뚜껑 열린 게 엣지 350인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저희 방식별 장비들이 이제 전시회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아마 내년에 하반기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오리지널한 P3 방식이 있잖아요. DLP 방식에. 이런 DLP 방식 후처리를 따로따로 이제 세척하고 경화하는 장비를 구축한 게 아니라 요 한 장비에서 바로 이제 제작한 파트를 이 뚜껑을 열면 열립니다. 요 열려서 이 파트를 집어넣고 요 안에서 후처리 세척 한 번 하고 세척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하는 이런 원클릭 장비를 전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양하게 좀 산업별로 파트 어플리케이션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동차 분야에 여기 TPU로 쓰이는 어떤 파트 조인트 부분, 그리고 다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최저가 설계에서 좀 더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치공구를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강도 높은 카본이 들어간 재질로 이제 이런 치공구들을 만들었고요.
옆에 보시면 뭐 다양한 시공구,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파우더 타입의 H350이라는 장비를 2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생산성 높은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한 번에 한 배대로 나오는 제품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연로 펌프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파우더 타입이 아마 실링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에 전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폴리젯이죠. 폴리젯에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바로 이제 패브릭이라고 해서 어떤 가죽이나 섬유 제작판을 올려놓고 거기에 바로 3차원으로 풀컬러로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컨셉카, 보시는 것처럼 요 자동차 부분에 패브릭 감싸기 한 요 부분을 컨셉카 제작 시에 디자인해서 장착을 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 풀칼라에서 후미등 쪽 했던 어플리케이션, 요렇고 SLA로 만들었던 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가시면은 아무래도 산업용은 툴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레스 금형 몰드를 3D 프린터 검정색이죠. 이런 검정색 몰드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공했던 사례고요. 프레스 금형이고, 이 부분은 이제 사용 주저 어떤 패턴들, 다양한 패턴들을 이제 FDM 방식으로 제작한 어,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오리진 원이라는 아주 미세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재질이 물성이 좋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파트들, 어떤 커넥트류를 다양하게 전시해 있었고요. SLA로 이제 정밀 주조했던 파트 마스터 패턴도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는 FDM 저희 인증받은 재료가 있으니까 울템이라는 그 울템이라는 소재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게싱이 0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주 분야에 쓸 수 있는 FDM 파트들, 그리고 드론 쪽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사프로 만든 파트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어떤 지용도입니다. 저희가 지용도가 처음에 이게 풀칼라 나왔을 때 경질로 됐었는데, 이 지용도를 이제 연질로 이제 3D 프린팅 할 수 있거든요. 풀칼라로. 그래서 바로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두께를 하려면 이 안에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경질 같은 경우는 풀칼라 했을 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지용도로 이제 얇은 한 3, 4mm 티로 해가지고 지용도를 만들게 되면은 재료비를 절감하고 어떤 부분에 활용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은 파우더 타입의 위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폴리젯에서 나온 뭐 DAP 장비가 있으니까 인체와 유사한 어떤 파트들을 다양하게 이제 만들었던 사례들이 이렇게 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쪽 보시면은 풀칼라,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다 보니까 폴리젯 방식의 풀칼라의 3D 프린터가 이제 파트들이 전시에 있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그 SLA 중에 이런 패키징에서 유사한, 만져보면 여기 PP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어떤 재질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케이스 패킹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느낌이 나는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뭐,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파트들은 아마 다 저희 프로텍 관심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스트라타이스 부스에서 뭐 새로웠던 거는 새로운 장비 이제가 출시됐고요. 그 F3300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작 사이즈 같은 경우는 600에 600에 800 정도 되고요. 재료는 총 네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 FDM 방식은 녹인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헤드나 아니면은 이제 팁을 교체를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ABS하고 울텐 같은 경우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팁과 헤드가 다 일체형입니다. 모든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지 재료 쓸 때 동일한 헤드를 쓰고요. 음, 뭐 가장 큰 특징은 네 가지 헤드를 동시에 꽂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초록색 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헤드가 들어갔을 때 꽂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개의 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총 네 개의 헤드가 있고요. 그 재료를 보시면은
총 4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꽂혀 있고요. 그리고 재료에 맞춰서 이제 올라오시면 헤드에서 올라와서 이제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거고요. 요 한 층 한 층 헤드 교체할 때 저희가 CNC의 오토 체인지 툴처럼 툴 교체하는 것처럼 헤드를 꽂았다 뺐다 다시 교체하는 건 상당히 빠르게 이제 헤드를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 ABS 색깔별로 있다 그러면은 색깔을 동시에 여러 가지 색깔을 금방 제작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색깔별로 있는 게 여기 한 번에 제작된 색깔 파트입니다. ABS 뭐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한 번에 구현할 수 있었고요. 특징은 뭐 이렇게 재료적인 부분을 동시에 한번 재료 교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리니어 모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제작 속도도 빨라졌고, 그리고 재료 교체하는 시간도 줄였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50% 정도 생산성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재료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BS 쓰다가 예를 들어서 나일론 12 CF를 쓴다 그러면 헤드를 전체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헤드 교체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ABS하고 나일론 12 CF를 동시에 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재료를 꽂아놓고 모델과 모델 꽂아놓고 나일론 12 CF 모델 꽂아놓고 서포터 꽂아놓고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재료를 편하게 재료 교체 없이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료는 아무래도 대형 파트이기 때문에 대용량이 이제 4,100cc 정도를 쓸 수 있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습도 관리 부분이나 세세하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관리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1호 장비는, 토요타 아메리카의 1호 장비가 아마 납품됐다고 일단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아마 200여 대가 판매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주문을 받고 이제 구체적인 시핑은 하반기나 이제 뭐 2005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The F3300 is more than an incremental printer. It's a step change. One of the primary goals for the F3300 was throughput. We wanted to get it at least twice as fast as our other systems to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 workflow for the customer. After listening to a lot of our production customers and what they want to do and where they see FDM going, the big value they're going to see with this printer is lowering their cost per part. And they're doing that through getting higher production rates. We have multiple extrusion heads. If you have a failure, you can load a redundant tool and continue your print. The F3300 material dryers are a game changer. It'll set an appropriate temperature. We have injected dry air to lower the relative humidity of that environment, which then brings that material to its optimum mechanical properties. The F3300 is by far the most sophisticated FDM system we've ever made. 예,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F3300이라는 새로운 장비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J850의 이제 패브릭을 섬유에다 바로 이제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장비. 여기 보시면 요 분이 갖고 있는 요 옷이 있는데 요게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게 3차원으로 프린팅한 옷입니다. 예, 비용은 상당히 비싸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났던 거, 폴젯에서 FDM이 이제 중간에 멈추고 안에 이제 어떤 기금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FDM을 다시 적층하는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폴젯도 이제 그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작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 안에 이제 어떤 파트를 집어넣고 다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제작하다 멈췄다가 LG 팁을 넣었던 겁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충전하는 장비에 보면은 반짝일 수 있는 불빛이 나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캘리비션을 중간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 보면 어떤 화장품 용기나 이런 부분에 바로 3D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FDM 쪽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라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캐드 프로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고요. 요 소프트웨어는 물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그냥 연간 라이센스를 맺으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양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제품을 처음에 3D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했을 때에 보시면은 그 제품과 그 제품을 3D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이제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발생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래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비교하면서 어떤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오른쪽에 있는 파트가 처음에 나왔던 파트고 그래케드 프로를 이용해서 어떤 정밀도 이 장비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작할 거면은 왼쪽처럼 어떤 정밀도가 높은 파트를 다시 이제 제작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성을 위해서 했을 때 그 양산성을 다시 리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3D 프린터 요 크래캐드 프로를 통해서 바로 정밀도 높은 파트를 이제 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기존에 물론 이제 쌓아서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Z축으로 서포트를 좀 적게 쌓으면서 한 번에 동일한 파트를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타타의 특징이 아마 소모스라는 소재 이제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지 액상 재료 원래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오리진 1과 S랩 이런 재료의 확산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이 재료 저희가 FDM이나 전체적인 라이러의 소재에 대한 각 소재에 대한 이제 파트 시편을 나열한 건데 좀 특이했던 거는 오리진 1이 이제 고무 재질이 되는 부분이 정말 기존 폴리제에서는 조금 약간 끈적끈적함이 있었지만은 P3로 만든 저 오리진 1 제품은 아무래도 보건력도 좋고 시업값도 이제 지금 하나였는데 이런 고무가 시업값이 또 다른 두 가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력도 상당히 좋은 실제 고무와 같은 어떤 제품을 출력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재들이 다시 개발됐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BM10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케이스랑 비슷한 이제 소재고 그리고 이제 세라믹이 함유된 소재에다가 폴리머에다가 이런 소재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취급하는 이제 트럼프라는 이제 메탈 부스고요. 트럼프라는 메탈 부스 갔을 때 특이했던 부분, 새로웠던 부분은 기존에 이제 작년 들었던 부분과 트럼프 2000이라는 장비가 이제 있었고요. 저희가 뭐 기존에 트럼프 2000이랑 있었는데 2000이 기존에 이제 원형 빌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각 빌드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 200에 200 해서 기존의 볼륨을 좀 더 30%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나사로 다른 뭐 방식에서 나사로 위에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똑같이 원형에서 하는 타입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위에 정사각의 플레이트에서 공간을 폭넓게 쓸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쿨링 몰드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꽉 채워서 생산성을 이제 높였던 이제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트루프린서 5000에서 어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멈춰놓고 바로 3D 프린팅을 기존의 프리폼이라는 기능인데 기존에 어떤 빌드 플레이트 위에다가 어떤 기존의 가공품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이제 3D 프린팅 할 수 있는 방식의 기능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끝났을 때 절단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제작 파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어떤 리페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관련된 그린 레이저를 통한 이제 구리 파트들도 있었고요. 또 특이했던, 뭐, 잘 아시겠지만은, 5000 같은 경우는 프리팅이 50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타 방식보다 어떤 변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파트들이. 그리고 천장비에서는 아까 말씀한 프리폼처럼 빌드 플레이트를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공한 부분에 아니면 가공했던 부분에 이제 나사를 박아서 그 위에 바로 프린팅해서 어떤 파트들, 조그만 파트들 했던 임플란트 쪽에 쓰였던 파트들이 전시에 돼 있었고요. 오른쪽처럼 어, 멀티플레이트 옵션이라고 해서 하나 제작하고 그 위에 또 제작할 수 있게끔 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파트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 관련된 사례들도 이제 다양하게 메탈 다른 프린터처럼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3000 장비나 5000 장비가 제작 사이즈가 이제 300파이에 이제 400이기 때문에 제작 사이즈가 조금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400이 넘는 밑에 블레, 어떤 금속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특수 용접을 통해서 두 가지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던 항공 쪽 관련된 이제 부품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아마 DD로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다른 이제 뭐 서스 재질을 했던 사례고요. 인코넬이나. 그리고 저희가 취급했던 게 또 금속 같은 경우는 덱스탄 메탈을 하고 있는데, 덱스탄 메탈이 이번에 아쉽게도 전시회 부스는 출품하진 않았고요. 유럽 쪽에 있는 덱스탄 메탈 대리점들이 전시를 해서 그쪽에 대한 사진을 몇 번 찍어왔고요. 그 파우더 타입에 저희가 샵 시스템을 만들었던, 보시면은 왼쪽에 사례,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례 어플리케이션을 그쪽에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 만드는 회사에서 샵으로 3D 프린팅을 출력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공해서 이런 기존의 가공 공법보다 대비 얘기하는 거는 3배 정도의 비용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인더 제 방식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노에서 소개를 하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형을 잡기 위한 이런 소결용 지그도 같이 이제 전시해서 바인더 젯의 활용성을 높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급형으로 좀 저렴하게 금속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익젝트 메탈이라고 이제 미국 장비인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칠러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바로 이제 요 안에서 금속 3D 프린터를 제작할 수 있고요. 안쪽에 이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 전원하고 요것만 있으면은 이런 조그만 파트들을 협성 공간에서도 3D 프린팅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에 이제 트럼프보다 저렴한 장비가 이제 출품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폼랩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폼랩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폼랩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퓨즈1 파우더 타입의 이제 보급형이죠. 1억 이하의 저렴한 장비들이 폼랩 장비 본체고요. 옆에가 폼랩에 대해서 파우더를 이제 제거하는 언패킹 시스템이 옆에 이제 요 장치고, 새로웠던 거는 아마 요런 부분이 새로웠던 거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저렴하게 블러스트가 있는데, 이쪽 파우더를 제거하는 장비가 새롭게 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 뭐 상반기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면은 저희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폼 오토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고 여기서 칼날로 해서 깎아줘서 뭐 파트가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어떤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량 생산 이렇게 할 때 부품을 이제 여러 가지 자동으로 깎을 수 있는 뭐 폼 오토라는 이런 게 이제 재미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털라이즈는 뭐 3D 프린터 관련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뭐 기존에 있던 게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유명했던 요 쿨링 채널 관련돼서 부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기존에 했던 뭐 어플리케이션이 꾸준히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샘즈 쪽 부스도 잠깐씩 들러서 이제 봤을 때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장비 라인업에서 이제 DLP 방식인데, 위에 이제 어 광원이 레이저가 아니고요. 어 갑자기 어 빔 프로젝트로 해서 두 가지가 위에 광원이 달려 있고요. 빔 프로젝트로 쫙 위에서 한 번 찍고 하면 한 번 내려가면서 이렇게 제작하는,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금액은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S3A보다 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이제 장비가 출시가 됐었고, 그리고 좀 이제 폼랩에서 나온 퓨즈 1이랑 좀 유사한 방식의 저렴한 어떤 이제 저가형 뭐 SLA를 인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SLA 방식의 조그만 장비가 전시돼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펠렛으로 썼던 이제 타이탄이라는 장비가 또 전시돼 있었습니다. 펠렛으로 했던 거고, 뭐 다양한 파트들이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커 포지드 쪽 부스도 잠깐 들러봤고요. 그쪽에서 한 것처럼 뭐 저희 450MC와 거의 유사한 FX220이라는 장비가 전시돼 있었고, 그리고 카본, 뭐 나일론 소재로 해서 만든 게 있었고,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에서도 파우더 메탈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뭐 장비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보시면은 다 디스플레이를 해서 초이스해서 이런 관심 있는 장비들을 바로 이제 카탈로그나 자료를 어플리케이션을 메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메일 입력하면은 이런 자료 시스템이 있었고, 파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방식을 하니까 전시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DD나 뭐 PBF나 그리고 바인더젯, 그리고 뭐 광 빈프로 예, 했던 뭐 다양한 메타를 다 하고 있다는, 예,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파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HP를 부스 들렸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 장비 나왔고요. 그리고 좀 저렴한 장비에 어, 일단은 뭐 소재가 한정적이지만은 그런 장비가 신장비가 이제 나왔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HP에서도 파우더 장비에 S1000이라는 장비를 다른 곳은 판매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은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인더제 파트들이고요. 그리고 복셀jet도 뭐 간단히 부스 보고 오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큰 파트 만들 때 사용 주저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파트들 관련돼 이제 전시에 있었습니다. EOS는 이제 메탈 관련된 여러 데 파트가 있었고, 여기는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1kW짜리 제작 사이즈는 기존에 거의 있었는데 제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제 고출력 레이저 1kW짜리 4개를 달아가지고 좀 속도를 이제 빠르게 했던, 예, 장비가 아마 출시됐었습니다. 그리고 SRAM, 네, 니콘 SRAM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가운데에 이제 DD 방식의 소형 이런 이제 장비가 전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뭐 12개 달린 초대형 뭐 600 정도 600에 대한 어떤 파트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메탈 장비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메탈 파트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항공 분야에 좀 많이 판매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PBF인데 이중으로 해서 어떤 재료 자성하고 이제 자성이 안 되는 부분을 뭐 이런 이용해서 이종 재료가 됐던 파트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펠렛으로 이용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기초적인 뭐 국내에서도 울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도 개발하고 거기서 파트 서비스를 기존으로 하시잖아요. 아마 펠렛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파트 서비스 위주로 하는 쪽을 타겟팅해서 아마 많이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태리 펠렛 3 프린터고요. 여기 사출기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데 이런 사출 재료를 로봇에 달아서 사이즈 로봇에 달아서 사이즈에 맞게끔 뭐 몇 메다까지 가능하게끔 이런 이제 파트를 러프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이제 러프하게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파트들이 나왔었고요. 요것도 유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위에 헤드를 고정시켜 놔서 했던 부분도 있고 로봇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소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면이 거칩니다. 상당히 면이 거칠고 미세 형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구 큰 툴링 뭐 대형 파트의 가구나 아니면 여러 전시품들 위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면이 좋으면 한쪽 면을 이제 가공해 쓸 수 있는 파트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또 여기 부분은 또
툴링 서비스 업체인데 여기서도 특수하게 이제 복합 소재를 개발해서 고내 저온에서 이제 TT보다 견고한 수연되는 어떤 파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 장비는 뭐 판매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아까 좀 전에는 이제 파트 서비스 위주로 설명하고 있었고요. 요쪽도 보면 펠렛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안에 이제 대형 3D 프린터 아닌데 요 3D 프린터 안에 아까처럼 펠렛 같은 건 전체를 꽉 채우는 건데 이거는 두껍게 어, 가 쪽만 이제 3D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비워놓고 요 안에다가 나중에 수지를 붓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세라믹 수지나 고강도 수지를 넣기 때문에 뭐 여기 샘플은 안 나왔는데 욕조 같은 것도 만들고 엄청 상당한 이런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강도가 높은 고강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좀 특이한 대형 펠렛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뭐 레인쇼나 뭐 딜라이트 후처리한 장비들 그리고 SLA 하는 그 중고 장비 인턴십스 화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회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 대형 이제 펠렛으로 했던 게 아니라 DLP인데 대형입니다. 위에 대형으로 만들어서 일단 요 전시품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 크기만한 전시품들을 이제 빠르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SLA 유니온텍도 나왔었고, 뭐 DD 이런 이제 다양한 금속 장비들이 왔고요. 국내 업체들은 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독일에서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전시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링크 솔루션이 이제 큰 부스에서 나와져 있었고요. 인스텍도 여러 가지 대형 부스로 해서 이제 DD 금속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시상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 설계를 해주는 업체도 나와 있었고, 의료적 관련된 메디컬 IP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세라믹 파트를 제작하는 3D 컨트롤즈 회사가 이렇게 나와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장비 다이멘전 아까 말씀드렸던 첫 장에 소개해드렸던 뭐 파워샷 C하고 S하고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고요. 요것처럼 이제 케미칼 화학적으로 녹여서 이제 파트를 표면 처리를 이제 좋게 하는 이런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한 걸 갖고 바로 이제 염색을 할 수 있는 이제 염색하는 다양한 컬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유사하게 보시는 것처럼 뭐 MHG나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 유사한 장비들이 나와 있었고 후처리하는 장비들이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파우더 분말을 만드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 분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파우더 분말이 아니라 파우더 파트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파우더 제작하는 소형 제작기죠. 이런 소형 파우더 제작하는 업체들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한 3개 업체들이 이제 나와서 파우더를 제작하는 장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 스캐너들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었던 파트를 검색이나 3D 파트에 대한 이제 검증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어떤 스캐너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출품돼서 일부분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추세 뭐 현황 이런 걸 이제 한번 정리를 제 느낌대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금속 쪽 회사들은 이제 메이저 회사들 뭐 3D 시스템즈나 이제 스타타시스나 전체적인 방식은 모두 다 폴리머 쪽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최초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3D 프린터, 모든 방식의 3D 프린터를 제작하고 그거에 다 방식에 맞는 제품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폴리머에 대한 전체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제가 5년 전에 갔다 왔는데 5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보급형 장비들 FDM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좀 프린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알만한 업체들이 이렇게 새로
장비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갖고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펠렛 재료를 사용하는 대형 프린터 이런 업체들이 폴리머 쪽에 크게 이제 나와서 어,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시즌 보니까 이제 많이 판매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전문 툴링 서비스 업체도 있고 제작 서비스 지원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뭐 하는 업체가 있는데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시제품 시장을 보고 그리고 서비스 이런 시장을 할 수 있는 시제품 업체한테 대상으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게 나왔던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 또 CF품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트라타시스도 그렇지만 뭐 다른 더 모든 이제 3D 프린터 업체들이 CF품을 좀 벗어나서 어떤 양산을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재료의 강도를 좀 높이거나 장비 속도를 높이는 등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양산화를 위한 제품들이 조금씩 이제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활용되는 어느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PBF 방식들은 처음에 옛날에 갔을 때는 갑자기 이제 사이즈가 엄청 큰 파트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더 큰 사이즈를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큰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안정화하는 시기인 것 같고 좀 방식이 좀 특이했던 거는 바인더 젯 방식이 생각보다 옛날에 이제 덱스턴 메탈밖에 없었는데 덱스턴 메탈 외에 다른 이제 바인더 젯 방식들이 조그만 스타트업 업체처럼 이제 출시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업체를 이제 봤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PBF 장비들이 이제 양산성을 위해서는 서포트 제거나 표면 처리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양산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땐 바인더 젯이 서포트 제거도 편하고, 그리고 소형 파트들, 뭐, 생산성 빠르게 이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결하는 부분에서 변형하고 치수만 잘 잡힌다고 그러면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장비들이 출시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PBF 방식들은 아까 말한 사이즈는 커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생산성을 위해서 빨리 만들기 위한 뭐 이런 장비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 그리고 파우더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금속 슬픈데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파우더에 대한 이제 재활용에 대한 관련된 아까 말씀 파우더를 만드는 재활용해서 만드는 파우더를 쓰는 업체들 그리고 후처리하는 장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뭐 제작하고 그리고 메탈 이제 가공하고 했던 이런 하이브리드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DD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PBF로 만들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이런 했던 장비들이 업체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효용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비싸서 판매가 많이 안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DMZ몰이 정도가 나왔는데 DMZ몰이도 옛날에 비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장비 쪽을 이렇게 크게 홍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PBF 쪽에 전담해서 했던 것 같아요. 금속 쪽은.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뭐 이 후처리 다양한 후처리 업체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후처리가 잘 돼야 양산을 수치기 때문에 CF에서 이런 후처리 업체들이 뭐 금속이나 비금속 쪽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구석구석 보면 이제 보급형 장비 업체들이 옛날에는 가히 FDM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별로 없고 요즘에는 DLP 방식 있잖아요. 액상에서 보급형 장비 이런 DLP 방식들이 구석구석 이제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DM에서 좀 정리되던 정리되고 또 DLP 쪽도 좀 아무래도 좀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표면이 좋은 좀 FDM 방식 못했던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표면 조도가 좋은 이런 DLP 방식의 소형 장비들 좀 저렴한 장비들이 조그만 업체들은 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참관했던 폼넥스 2023년도에 대한 현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